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주일에 우리 동영상 녹화한 것이 실시간 동영상 됐는데 우리 밴드에는 올라가 있지 않다며요. 네, 올라가 있는데요. 앞에는 안 나오고 뒤에 한 5분만 나옵니다. 지금 뭔가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또. 자, 이제 원래 네 번 강의인데 이번 달이 5주가 되다 보니까 5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느라고 조금 자세히 했었거든요. 자세히 했는데도 먼저 줄게 그냥 깨져서 없어졌다 하니까 또 서운하긴 하네. 자, 지금 농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군청이나 구청 가보셨어요? 네? 군청이나 구청. 네. 가서 보면 건축과도 있고 무슨 과도 있지만은 농지과도 있고 산지관리과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목이 전부 다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야와 농지는 특별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농지나 임야에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규에 맞는지를 하고 그 법규에 맞게끔 인허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보면은 농지과나 산지관리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임야와 농지 두 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임야를 빼놓은 나머지 농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답, 과손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은 농지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근데 제일 먼저 이 농지에 대한 특별법은 뭐냐면은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농지는 뭘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농지를 전용 허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내가 사야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내가 부동산을 사면 뭘 사는 거라 그랬죠?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사가지고 뭐 다른 목적으로 쓰든지 농사를 짓든 목적으로 쓰든지 그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농지를 살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제출해야 되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난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은 아예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취득을 해야 되고, 취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가 근데 제일 먼저 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했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뭐에다 써먹는 거죠? 등기를 내려고. 그렇죠. 등기 이전할 때 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농지를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 다 거래해서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맞췄는데 내가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에 올려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에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 거래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뭐에다 써먹는다?
등기 이전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는데, 크게 우리가 농지를 사는 방법이 제일 크게 일반 매매로 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매로 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또 다른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공매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조건에 대해서 조금씩 법이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 일반 매매를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농지를 사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불법으로 전향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매매를 하기 전에 누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불법으로 한 걸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막 쫓아가서 왜 이렇게 그냥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농사를 못 짓게끔 되면 가만히 있다가 하려고 할 때 이거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못한다? 만들어 놔라. 만들지 않으면 눈치증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된다? 제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담당자가 영농계획서를 씁시하고 영농계획서 종이를 한 장 줍니다. 그러면 영농계획서에다가 내가 물을 심는다, 배추를 심는다, 콩을 심는다 이런 것을 심어서 인력은 어떻게 하고 기계는 어떻게 쓰겠다는 걸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무엇을 보냐면은 이 사람이 제출한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로 확인해 본다 이런. 그래서 일반 매매인 경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어떤다? 돼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런.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공인중개사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일반 매매로 팔아달라고 하는데 거기 불법으로 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약은 중간에서 다 시켜놓고 다 됐는데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줬더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못 해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할 수 없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공인중개사님. 그래서 할 수 없이요. 포크레인 불러다가 그 건물을 그냥 전부 다 폭삭하고 든다? 다 치워버렸습니다. 치운 거 보자마자 담당 공무원이 뭐랬다? 농지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든다? 팔고 사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뭘 보냐면은 농지를 산다고 했을 때 농사를 지는 목적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현황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돼 있을 때는 농지증을 해주지 않아서 등기 이전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일반 매매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농지를 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사는 방법이 뭐가 있죠? 경매 말고 공매부터 얘기하죠. 공매도 일반 매매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공매로 입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공매를 내가 공매 허가를 받는데 농지증을 제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입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입찰에 들어가서 제가 1등으로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 받았으면 공매에 대해서 잔금을 내고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다 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돼 있으면 농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런다? 등기 이전을 못 해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가
자산관리공사에다 잔금을 냈죠. 냈으면 뭐가 됐죠? 수익으로 내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됐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가서 거기 가서 뭘 하면 돼?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현황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농지증을 해달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담당자가 와서 보고 제일 먼저 농지증 해달라고 뭘 내라 그러죠? 넘게 영농계획서를 내라 그러죠? 그 영농계획서를 가지고 현장에 와 봐서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콩을 심는다, 파를 심는다 했는데 배추를 심는다 이렇게 했는데 배추를 심는다고 해놓고 배추를 심지 않고 콩을 심는다 해도 둘 다 농사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추를 심는다고 허락을 받아놓고 콩을 심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보는 것이지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안 지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건데 경매로 우리가 농지를 사는 건데 경매에서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은 일주일 이내에 낙찰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 이의 신청 기간이 있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한 달 이내로 잔금을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매에서는 입찰을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에서는 낙찰을 받고 내가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할 때는 내가 원상 복구해 놓고 등기 이전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낙찰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농지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허가가 나지 않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은 입찰 보증금을 어떤다? 10% 띄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경매로 농지를 사서 살려고 했다가 농지를 살 수 없는 것도 억울한데 입찰 보증금까지 떼야 돼. 억울해. 아니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농지 살려고 하다가 농지증을 안 해줘서 사지 못하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입찰 보증금까지 떼야 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예전에는 보게끔 되면 입찰 보증금 띄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농지증을 신청을 해서 그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20km에 6개월이라는 거주 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에 탈락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농지가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지를 어떤다? 지켜야 되겠거든요. 근데 어차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은 그 경매는 취하가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감정가로 경매를 나온 것을 자기 신탁을 시켜가지고 2억에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억이니까 제일 높게 썼으니까 낙찰됐을 거 아니에요? 낙찰돼놓고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매는 어떤다? 취하된 거예요. 취하되다 보니까 다음번에 한다고 해서 다시 시작해줘. 다시 시작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1억 5천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했는데 낙찰 받아놓고 나니까 그런다 또 농지 자격증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또 취하가 돼가고 또 경매가 되죠. 즉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매에 있을 때 농지를 경매로 당하는 사람이 경매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애초에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경매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담당자의 권한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농지증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이런 거 애매한 경우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된다면은 경매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이겁니다. 경매를 방해하는 것이 농지증을 허락을 안 해주다 보니까 취하돼서 새로 경매를 진행되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면은 농지증을 안 해주죠. 그러면 내 땅에 내 농지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경매로 나온다는 거를 미리 알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농지를 낙찰 못 받게 내가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 하나만 딱 지어놓는 거 슬쩍.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가서 내 땅을 압류를 했고 경매를 집어넣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먼저 번에는 입찰 보증금을 내줄 때는 높게 낙찰 받아서 방해를 했는데 이제는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 놔가지고 또 경매를 방해하게끔 되는 겁니다. 네? 머리가 좋다고요. 앞머리. 그러면 교수님, 불법 건축물을 그 농지 어떤 거를 주로 지어요? 허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쓸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거기다가 뭐 다른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럼 농사를 짓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 담당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그 담당 주인을 불러서 왜 저기 농사를 짓지 않느냐 청문회를 열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가 합당하다 그러면은 기다려주고 만약에 경우에 농사를 짓는 안 짓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고 그냥 안 짓는다고 할 때는 그것을 팔게끔 만들어 있어 갖고 1년에 20%씩 그 공시지가에 이행 강제금을 물리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저질러 놓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해당 공무원들이 다 조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매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농지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농지증을 신청했더니 거기 불법 건축물이 있어갖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을 했는데 판결문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께서 그 판결문을 낸 것은 이렇게 넣었어요. 낙찰을 받았으면 입찰 보증금이나 입찰 잔금을 안 냈죠. 그러면 원래는 아까 공매에서는 잔금을 다 내고 내가 원상복구 시킬 수 있었죠. 근데 이 저기 뭐야 경매는 내가 잔금 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상복구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내 거가 아닌데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 시킬 수가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하라는 조건으로 해주는 거는 그거는 아니니까 지금 뭐라면 그러면 그 원상복구 한 다음에 농지증을 해준다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나 공매와는 달리 경매에서는 낙찰을 받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지면은 원상복구 시기에 따른 조건하에 농지증을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잔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한다? 농지증을 안 해준 걸로만 한다고 하면은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경매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경매에서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경매에서는 뭘 안 해주면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현황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 경매인 경우에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봤더니 작년 4월 달인가 제 추천 물건에 입학하신 분입니다. 입학을 해갖고 제가 논산 연무읍에 있는 그 농지를 지목이 뭐로 돼 있어? 전으로 돼 있거든요. 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런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거기에 세 필지인가 네 필지 있거든요. 근데 세 필지는 전부 다가 전으로 돼 있고 한 필지는 거기에 보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합법적인 건축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농지증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추천을 해갖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농지증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고 우리가 저기 법원에다 제출한 서류가 있고 거기 논산 영무읍에서 그 법원에다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준비 서면을 제출한 거를 법무사가 저한테 내용으로 해갖고 메일로 보내줬는데 내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답변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그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제출했더구만.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는 아니죠. 아니 그렇게 당연히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무허가는 아니죠. 그런데 담당자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거기 재판부에다가 제출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제가 무슨 공무원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얘기하는 데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게끔 되는 것이 경매 일반적인 사례인데 어떻게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지목이
전이지만은 건축물 관리자 있는데 농지증을 안 해주고 거기서 행정 소송을 했더니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안 해주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아니 담당자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를 있으면은 무허가 건물 아니라는 거를 몰라요? 네? 몰라요? 뭔가 다른 이유가 교수님 있었겠죠. 순수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유튜브를 보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신 분이 꽤 있어요. 그 제가 먼저 번에 옥천에 가서 건축 허가 받는 거 명의 변경 신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의 변경 신청하는 걸 안 해준다고 해갖고 제가 쫓아가서 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해줬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 물건을 한참 보고 한참 있는데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 뭐라고 왔냐 그랬더니 거기에 10평짜리 그걸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한 거죠. 명의 변경해서 12평짜리 집이 있는 거를 25평짜리로 변경해가지고 이건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달 28일인가 29일까지 30일까지 도로 사용 승낙을 다시 안 해갖고 오면은 그 건축허가를 전부 다 취소를 시켜버리겠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 진짜로 이런 공무원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나 싶거든요.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그 땅에는 건축허가 났었죠. 그렇지. 그럼 건축허가 났을 때 도로 사용 승낙이 해줬었죠. 그럼 도로 사용 승낙을 해주면 지금은 도로 대장이 올린다 그랬죠. 도로 대장이 올리고 나면 또다시 사용 승낙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도 또다시 사용 승낙서 받아오라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허가가 난 것을 새로 허가를 받을 때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거죠. 허가가 난 거를 이름을 바꾸는데 왜 사용 승낙을 또 받아오라는 건지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민원인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건축법이나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보다 얼마나 절망을 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모르고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유튜브를 보고 저를 찾아서 와서 해결해 줬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이거 왜 안 해주냐 해주라고 했더니 제가 쫓아가서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다시 또 상승해서 안 받아오면은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는. 그러면 교수님 거기에는 무슨 다른 어떤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진짜 모르겠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일반적이지는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잘 모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에이 사심 있겠나? 수업을 들어야 돼요.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우길 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의심은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지금 오늘 제가 이 농지증을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뭐에다 써먹는다 그랬죠? 등기 이전할 때 써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농지지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든지 아니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를 해줄 수 있든지 이러면 다시 말하면 농지증 없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이 등기 이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같은 곳에서 농지를 살라고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그냥 등기 이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속으로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를 뭘 줬어? 농지를 상속을 해주셨다면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상속으로 등기할 때는 그냥 농지증 없이 등기가 이전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농지증을 해야지만이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등기 이전이 되는데 제일 먼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고 하게끔 되는 농사를 짓지 않는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하면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겠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뭐냐면 농지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농지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뭘 한다? 집을 짓겠습니다. 해갖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다가 아직 농지가 대지를 바뀌진 않았죠. 허가만 받은 거죠. 농지 전용 허가만 받아서 했을 때는 그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긴 농지이지만은 영농 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땅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땅 주인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는 지목이 전이지만은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답 과수원인데 땅 주인이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땅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지목이 전인데 주거지역으로 결정해놨으면 집을 짓겠다는 얘기죠. 상업지역으로 결정해놨다면 상업용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죠. 공업지역으로 지정해놨으면 어떤가?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죠. 땅 주인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을 했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겁니다.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거는 어떤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도 해달라고 해도 영농계획서 없이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영농계획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것이 있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어차피 농사를 짓지 않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영농계획서가 없어도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제일 많은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이 있죠. 녹지지역은 건물을 짓자는 거야 그냥 그린존으로 두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증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게끔 돼 있으니까 된다? 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있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가 심해되든지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울 때든지 농사용 물을 대기가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농사를 대규모로 짓기에 너무 된다? 교관이 농지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가서 보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해 주거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된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법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영농여건 분리농지인 경우에는
영농 계획서 없이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가고 거기 전부 다 어떤다? 개발을 하겠다고 결정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 전에 사신 거 저기 뭐야 미안이 저 끝에 수익이 저 끝에 전 사셨잖아요. 근데 거기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잡혀갖고 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목이 전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개발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 맞는데 농사는 안 줘도 된다 보니까 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주냐 저렇게 해주냐 이런 것이 다 법에 돼 있는데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받기 위해서 어떤 땅을 얻었나? 강제로 얻었나? 경매를 넣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만약에 경우에 이런 땅이 전답 과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판단이 잘 안 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건 전답 과수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경매로 집어넣게 오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법원에서 해당 관청에다가 여기에 이래준 전답 과수원이 경매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경매에서 이런 것을 전답 과수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냐 필요하지 않은 농지냐를 어떤다? 서류로 보냅니다. 보내면 담당자가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 진행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는 농지라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농지입니다 하게끔 되면 법원에서 전답 과손의 경매를 집어넣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된다? 경매를 진행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농지인데 담당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에 우리는 뭐냐면 이거는 농지법에 농지가 해당하지 않냐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 없지 않냐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끔 되면 그때 담당자가 그걸 보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다?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어떤다? 반려합니다. 그러니까 반려합니다 하는 얘기는 농지 취득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전이 되는 겁니다.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게 반려합니다 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그렇게 등기 이전이 되는 거라 이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담당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이나 여기에 불법으로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미발급합니다 하게끔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다? 입찰 보증금을 띄게끔 되는데 이렇게 지금은 입찰 보증금 띄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했죠? 원상복구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농지에 불법 건축물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농지적으로 안 해준다 때는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는
일반 매매나 이 저기 뭐 공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 경매에서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어떤다 농지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매에서 입찰 보증금을 띄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입찰 보증금을 띄는 경우가 가끔가다 보는 건 있더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번에 몇 페이지냐면 이게 몇 페이지죠? 283페이지. 몇 페이지? 283. 283페이지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나 특별 매각 조건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해당 관청에서 법원에서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겠죠. 여기가 이것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농지증 없이 됩니다 하고 답변하면 법원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 견답 과수원의 경우에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어떻게 한다 우리는 확인을 해보고 견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매각 조건이 없으면은 농지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그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하게끔 만약에 됐으면 우리는 어떤다? 반려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려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게끔 되면 다 제일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것인데 먼저 시간에 우리 봤죠. 우리가 반려증을 제출했죠. 제출했더니 뭐가 나왔죠? 불허가가 났죠. 왜 불허가가 났냐 했더니 경매는 뭐하게 진행돼야 되죠?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처음서 봤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경매가 진행돼야 되는 물건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지만 이거는 된다? 불공정을 했기 때문에 불허가가 난다 하고 처음부터 어떤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거는 똑같은 건데 불허가 난 것이 아니라 저희 막 반려증을 갖다 주면은 낙찰 받은 거라서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90%. 반려증을 갖다가 제출했더니 불허가가 나고 된다? 처음부터 경매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기 뭐야 농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뭘 또 감사해. 흥정리를 다 아니 지금 내가 저기 뭐 우리 손 회장님한테 공짜로 강의에 돈 받고 해. 근데 뭘 감사해? 흥정리를 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2015 타경했고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포 통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토지만 매각 지목이 답이죠. 근데 뭐로 돼 있죠?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답에 여기 보면 이런 건물이 있거든요. 이러한 불법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조건이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다? 낙찰을 받는 데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어떤다? 없이 그냥 우리는 낙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팔아야죠. 그렇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매매로 팔죠. 네. 일반 매매로 팔려니까 농지증 또 그때 가서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일반 매매로 팔려면은 방법이 뭐냐면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수질보존대책 1권역이거든요. 수질보존대책 1권역이 뭐예요? 수질보존대책 1권역이 뭐예요? 개발할 수 없는 그 상권을 그렇게 그냥 OX로 뭐 하나 때리는 듯이 잡지 마시고 수질보존대책 1권역은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 허가만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동네 이쪽에서 여기 여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아니면은 양성화 조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 어려움이 있었고 좀 매매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제가 예전하고 달리 이 농지를 추천을 할 때 원상복구 조건이다 하는 걸로는 지금은 제가 추천을 잘 안 해요. 우리가 농지를 사면은 내가 농사를 지려고 사는 거야, 팔려고 사는 거야. 팔려고 사는데 거기 이쁘장한 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는데 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 원상복구 시킨다 그러면 뭐야? 허물어야 되든지 허물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죠?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좋은 집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지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준공시키면 돼요. 그런데 어중뛰게 아주 나쁜 집도 아니지만은 어중뛰게 그냥 옛날 한 30년 정도 된 집이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가 가면은 원상복구 조건이죠. 그런 경우에 그거를 다 허물어서 원상복구 시키기도 어렵고 양성화 시키자니 또 양성화 시키기는 너무 어떤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좀 아까울 정도로 집이 좀 미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을 갖게 돼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닙니다 하고 반려증을 받게끔 되면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일반 매매에서도 그냥 농지 취득 자격증이 없이 그냥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에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다고 보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해도 내가 낙찰을 받으면 제3자가 사겠다는 사람에서 그냥 바로 농지증 없이 그냥 팔 수가 있잖아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까 반려증 해주니까 그 집까지 무언가 집까지 그대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1974년 이후에 진 집은 왜? 원상복구 각서죠. 원상복구가 뭐라 그랬죠? 원상복구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원상복구가 내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뭐예요? 원상복구라는 것을 얼뜻 보면은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이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원상복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포구읍에 가서 그 농지 담당 회장이 제가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 관내에 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6개를
허가를 내줬는데 그 중에서 5개는 다 원상복구했는데 하나만 원상복구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허물기는 너무 아깝게 잘 지어졌던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상복구는 나한테 얘기해서 어떠랬죠? 뭘 하라고? 허물지 말고 양성화를 시킵시오.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키는 것도 뭐야? 원상복구. 다시 말하면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법에 맞게끔 하면 그게 뭐야? 양성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뭐야? 원상복구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양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하는 방법에 철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양성화를 시키든지 철거하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추천하는데 지금은 조금 자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떤다? 그대로 추천하게끔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양성화를 시키려고 상당히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양성화를 시키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거 낙찰을 받으신 분이 이 지방에 계신 분이 돼갖고 결국에 가서는 어떤다? 양성화를 내가 이 대신면 가서 그 이걸 양성화 시키는 거를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더니 양성화 뭐 어떻게 해 오라고 된다?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대로 해서 양성화를 시켰으면 되는데 양성화를 시키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원상복구 조건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이제 요 다음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할 것은 이렇게 농취증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담당 공무원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만나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가 이의 제기한 거를 받아들여서 해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니 너는 너대로 얘기해라 나는 이렇게 되니까 못하겠다 했을 때는 그 담당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고 담당자는 자기는 법대로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누구 앞에 가야 돼? 판사님 앞에 가야 되는 판사가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행정이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해줘야 될 건 안 해준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냥 판사님한테 가는 거고 행정법원으로 가서 가는 거고 행정심판은 현재 있는 그 담당 공무원의 상급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담당자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어떤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심판으로 저는 소송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먼저 번에 제가 행정심판을 집어넣어서 이긴 것도 지금 2개를 제가 집어넣어놨는데 5개 정도에서 3개는 졌는데 진 원인이 뭐냐면 뭘 했냐면은 행정심판을 했을 때에 그 서류 서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체가 서류의 서식이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당한 것이 있어서 그 후서부터는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행정소송으로 하게끔 됐죠. 그래서 충분하게 그 답변서도 집어넣고
그 준비 서면도 집어넣고 해갖고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게끔 되게끔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농지 취득 자료 제출자가 당연히 필요한데도 농지증이 없이 경매가 진행되면 그냥 농지증을 제출받지 않고도 낙찰 허가가 나고 낙찰 허가가 났을 때 농지증을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다 등기 이전을 했었던 사례라 이런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